여러분, 여러분의 참신한 소송 코치 법무법인 참의 신정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좀 최근에 제가 1, 2, 3심 모두 무죄를 받은 사건이기도 한데요. 오늘은 그 공무집행 방해죄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건은 매우 특이한 사건인데요. 먼저 피고인이 경찰관들을 파출소 안에서 발로 찼습니다. 2명이나. 그런데도 이게 무죄를 받게 되었는데요. 그 사건의 개요를 좀 설명을 드리면, 먼저 피고인은 이제 술에 굉장히 취한 상태였고, 길거리에서 다른 사람과 조그만 시비가 붙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다른 목격자가 보고 그 파출소에 112에 신고를 했고, 출동한 경찰이 피고인을 이제 파출소로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피고인이 파출소에서는 뭐 고분고분 수사를 잘 받다가 같이 이제 그 수사를 받던 피해자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이제 돌아가게 되니까 자신도 같이 내보내달라라고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경찰은 당신은 현행범 체포가 되었다, 내보내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였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피고인이 그럼 나 밖에 나가서 담배 한 대만 피우고 오겠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자, 그걸 제지하는 과정에서 이제 경찰과 경찰들과 이제 피고인 간에 시비가 붙게 되었고, 피고인이 너무 술에 취한 나머지 발로 경찰관 2명을 이제 폭행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뭐 사실 폭행한 거는 뭐 사실이고요. 근데 처음에 이 사건을 맡았을 때는 그냥 구치소에서 하루 이틀 정도는 있으실 각오를 해야 되고요. 형도 굉장히 센 편이죠. 제가 아는 한 사건은 술에 취해서 그 의경의 그 근무를 좀 방해를 했습니다. 어깨를 툭툭 치면서. 그런데 뭐 벌금 400만 원이 나온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공무집행 방해에 대한 처벌이 엄중한지는 뭐 아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도 당연히 뭐 파출소 안에서 경찰관 2명을 때렸으니까, 발로 찼으니까 얼마나 심각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의 직업이 또 이제 그런 처벌을 받으면 직장에서 나와야 될 수도 있는 그런 것이어서 일단 방어하고자 함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렇게 의뢰인과 얘기를 하고 계약을 하고 이제 증거를 살피던 중에 보니까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피고인이 이제 피의자 진술조서에서 쓴 그 내용이 너무나 시원시원하게 인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전부 다 되어 있는 겁니다. 전부 다 자신이 때렸고 뭐 잘못했다 이렇게 하고 서명이 쫙쫙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조서를 보니까 피고인이 서명을 해야 될 자리에 서명이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피고인과 얘기를 나눠보니까 사실 자기는 전혀 기억이 없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그 검찰이 낸 증거도 보니까 당연히 이제 이런 경우에는 CCTV 같은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파출소 안에서 일어난 일인데 어떻게 CCTV가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CCTV가 증거에 포함되어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재판 당일날 가서 이제 증거들을 보니까 CCTV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검사한테 제출하라고 요청을 해도 CCTV를 이제 뭐 분실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이거 분명히 이상하다라고 하고, 일단 피의자 신문조서에 있는 내용을 무조건 인정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다 내용 부인을 일단 하고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다행히도 이 경우에 운이 좋아서인지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게 전화를 했다가 전화가 끊어지지 않아서 안에 있는 내용이 워낙 오고 가는 말이 너무 험악해서 그 부분이 녹음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녹음 내용을 통해서 그 파출소 안에서 있던 내용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판단으로는 이거는 일단은 그 피고인이 술에 취해서 그런 파출소 안에서 과격한 행동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반성을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반성문까지 제출을 했습니다만, 이거는 그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무죄 취지로 변론을 왜냐하면 이 피고인이 처음에 파출소에 왔을 때는 얌전히 조사에 응했다고 써 있거든요. 그 경찰관이 이제 피해자지만 그 피해 경찰관이 쓴 조서에 따르면, 피해자 진술 조서에 따르면 처음엔 얌전했다가 나중에 그랬다. 인데, 그러면 과연 처음에 이 사람이 그 현행범 체포가 되어서 왔을까? 이런 의문이 드는 겁니다. 만약에 처음부터 거부를 했으면 노상에서 파출소로 올 때 이런 그 공무집행 방해가 있어야지, 왜 파출소에 잘 와서 조사를 받다가 이렇게
그 폭행을 저지르게 되었는가라는 이제 의심이 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적법한 현행범 조사라고 인정할 수가 없다. 일단 증거가 없고, 그 다음에 아무리 술에 취한 그 피고인이지만 이런 식으로 피고인에게 그 약을 올리는 취지의 그런 다툼을 하고 그러는 게 경찰관으로서는 그 적합하지 않은 거 아니냐, 이런 그 취지의 변론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는 그 증거가 없는 걸로 해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것으로 해서 피고인이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그래서 1심 판결은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가 되었고요. 그 이유를 살펴보면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 피고인이 파출소에 와서 대기하다가 그 폭행 피해자라고 하는 그 사람이 귀가할 때까지는 경찰과 별다른 다툼이 없었고, 이 사건 공무 방해 행위 이전에는 경찰이 수갑 등 개구를 사용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은 언제 어디에서 위와 같은 혐의로 이미 동행되었는지 또는 현행범 체포되었는지 경찰이 위 일시 장소에 대해서 피고인에게 현행범으로 체포한다는 고지를 하였는지의 여부로 판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고, 경찰관들이 이 사건 공무 방해 행위 당시 새삼스럽게 피고인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체포하는 듯한 절차를 거치면서 범죄 행위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등을 고지한 점, 그러니까 제가 또 의문을 가진 점이 이거였어요. 만약 현행범 체포를 했으면 노상에서 한 번만 했어야지 다시 경찰서 앞에서 현행범 체포가 된 사람에게 현행범 체포를 또 고지하는 것이 마땅한가라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등을 고지한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전에는 피고인이 체포 상태가 아니었다는 의심이 든다. 아니었다는 게 아니라 의심이 든다는 거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디 앞에서 피고인에게 폭행 혐의로 체포한다는 고지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기능을 가진 이 사건 현행범 체포 확인서의 기재 내용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의 서명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가사 경찰이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였다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체포할 당시 피고인에게 범죄 사실의 요지, 범죄 사실의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체포 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음을 보조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2심은 검사가 항소를 해서 게시가 다시 되었고, 그 검사는 1심에서 이제 증거가 없음을 이유로 이제 그 무죄 판단이 났기 때문에 그 피해 경찰을 이제 증인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판부에서 채택을 해서 피해 경찰과 당시 목격자를 이제 그 증인으로 채택을 했죠. 그래서 이제 경찰의 그 증언 취지는 당시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를 했다, 고지를 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해당 검사님과 굉장히 저와 이제 설전을 좀 벌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공권력을 무시하고 제복 입은 경찰을 발로 때릴 수 있는가, 이런 행위까지 공무집행 행위가 아니면 공무집행 방해가 아니면 무엇이 공무집행 방해를 하겠는가 라고 하면서 이제 피고인을 처벌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을 하셨고, 제가 이제 변론한 요지는 아무리 그래도 이 사람이 만약에 술에 취하지 않았다면 그 현행범 체포를 했겠느냐, 이 경우에는 그 당시에 현행범 체포를 할 것이 아니라 일단 집으로 돌려보내거나 아니면은 먼저 술에서 깨기를 기다린 다음에 해도 급하지 않았던 거 아닌가. 그리고 경찰이 너무 바쁘다는 이유로, 물론 굉장히 그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것은 알지만, 이렇게 그 술에 취해서 정신을 잃은 사람에게까지, 이성이 없는 사람에게까지 꼭 당일날 이렇게 수사를 해서 이런 무리를 빚을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2심 재판부도 역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즉 무죄라는 판단을 내렸고요. 그 이유는 길긴 한데 좀 요약해드리면, 위 인정 사실에 의해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첫 번째, 피고인은 폭행 사실을 부인하긴 하였으나, 이 부인했다는 거는 먼저 처음에 있었던 현행범 체포를 했던 폭행을 이야기합니다. 경찰관들의 요구에 응하여 자신이 술을 마시던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있는 데까지 경찰관들과 동행을 했고, 그 이후에도 순순히 경찰차에 승차하는 등 수사협조를 거부하지는 않았던 점. 그다음에 당시 목격자가 있어서 증거인멸의 우려는 없었고 폭행 행위도 외상을 수반하지 않은 비교적 경미한 사안이었던 점. 그러니까 손으로 좀 미인 정도에 불과합니다. 체포 당시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등 인적사항을 확인하였다거나, 원래 제 주장은 이렇죠. 인적사항을 거기서 확인하고 다음날 오라고 해야 되지 않는가. 왜냐하면 일행도 있었거든요. 피고인이 신분 확인을
하려 했다는 등의 사정은 확인되지 않으나 적어도 피고인이 체포 당시 사건 현장을 벗어나려는 시도를 하려고 하였거나 도망치려 하지 않았거든요. 경찰관들을 향하여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으로 저항한 사실은 없는 점. 그거는 노상에서의 그 저항입니다. 경찰들이 현행범 체포를 했다고 하는 장소를 종합하면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행위는 체포의 필요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적법한 직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 그래서 무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행범 체포를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현행범 체포를 했거나 아니면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판단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검사는 여기에 불복해서 상고심에 상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대법원의 판결은 보통 이런 경우에는 뭐 심리불속행 기각이나 이런 게 기각이나 이런 게 나오는데 여기서는 판결이 나왔어요. 근데 판결 내용은 간단합니다. 읽어드리면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검사는 1심과 2심 판결이 갈렸다고 주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대법원은 그대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원심 판결의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그 다음부터는 의례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렇게 선고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제 의뢰인인 피고인이 잘했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경찰이 너무 좀 굉장히 피로에 지친 나머지 아니면 너무나 그런 사건들이 많으니까 이해는 합니다만 꼭 당일날 그렇게 급하게 술에 취한 사람을 상대로 해결하지 않아도 될 일을 아니면은 현행범 체포를 했으면 그 사람에게 수갑을 채우든지 이렇게 해서 더 이상의 추가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좀 한 이후에 약간 술이 깬 다음에 수사를 해도 충분했던 일을 너무 급하게 당일날 다 처리를 하려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 사람에게 다 전부 조서에 서명을 받고 다 자백하는 취지로 서명을 받고 이래서 자동으로 그렇게 굉장히 중한 범죄까지 처벌을 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 과연 적법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만약 검찰이 중간에 폭행죄로 공소장을 변경을 했으면 폭행죄는 성립을 합니다만 검찰도 그러기에는 별로 만족스럽지 않았기 때문에 끝까지 공무집행 방해죄로 기소를 해서 결국은 무죄로 판결이 난 사건입니다. 이 피고인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술을 좀 더 줄여야 할 것 같고요. 여러분들에게 절대 경찰을 때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굉장히 고생하시는 분들이고 이 경찰분들에 대해서도 이해는 합니다만 경찰이 된 입장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입장이기 때문에 적법한 직무 집행은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 지난번에 버닝썬 사태 역시 단순한 폭행 사건으로 끝날 뻔했던 것이 경찰서 안에서의 CCTV가 공개되면서 버닝썬 사태가 크게 이렇게 진실이 국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절차가 다 이렇게 기록에 남고 그 다음에 적법하게 처리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는 의미에서 오늘은 이 판결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저는 지금까지 법무법인 참에 여러분의 참신한 구성코치 신정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